네, 오미크론의 영향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봉쇄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또 파월 의장은 좀 위협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함께 영향 짚어보도록 하죠. GFM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주식시장 급반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이제 뭐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누 바이러스 혹자들은 뭐 뉴냐 네. 누냐 했는데 그리스 알파벳 표기가 뭐 누기도 하고 뉴기도 하고 네. 누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건담 누 건담 그걸 갖다 뉴 건담이라고도 하고 했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WHO 회의하더니만 슬쩍 뛰어서 오미크론으로 갔습니다. 네. 예, 뭐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하다시피 뭐 델타부터 해가지고 뮤까지 왔으면은 그 순서가 뮤 다음이 누인데 네. 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이. 건너뛰어서 카이가 표기가 이제 소문자가 XI니까 네. 이제 어느 분 심기 불편할까봐 네.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짐작인데 어쨌거나 문제는 그겁니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 파우치들은 알겠으며 남아공 보건장관은 알겠으며 그렇죠. 우리나라 질병센터 뭐 높으신 분들은 알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알겠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니면 별거 아닌 건지. 네. 근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일까? 네. 그리고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혹시나 인플레나 공급망 교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를 갖다가 월가에서 표현되는 것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pretty mild so far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극히 경미하다. 뭐 그렇게 쫄 거는 없다. 이런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물론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냥 오후 1시까지만 열리는 거의 뭐 옛날 표현으로 반공일이 가까운 그런 장이다 보니까 네. 유동성도 적어서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진짜 요즘 기계가 많다 하지만도 그 알고리즘 매매의 무서움. 여기서 먼저 매도 나오니까 또 그렇죠. 레벨이 낮아지는 순간 그 입력돼 있던 또 기계에서 또 매도 나오고 그렇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다 보니 모든 주가, 유가 무슨 뭐 할 것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네. 그걸 봤고 예. 그러고 나서 어제는 그것이 좀 과도했다는 인식하에서 올라는 왔지만 조금 미미했고 우리는 어제 개장 전에 예상 체결 지수 보니까 뭐 60포인트, 80포인트 코스피 네, 죽었다 빠지는, 싶었는데 그냥 신용 거래했던 사람들만 개장 초에 다 털어내고 예. 어디 개인들 초장에 순매도가 무슨 뭐 3천억이 넘고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신용 털린 거죠. 예, 공포 지수가 한 50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2,900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 보니까 미국도 오르고 다 그냥 반등을 하니까. 반등하니까 올라왔는데 지금 점심시간도 안 돼서 또 지금 지수는 미끄러지고 있고 예. 지금 아무도 모르는 장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사실 이제 금리나 환율이나 유가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테이퍼링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지난주까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조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다시금 좀 하락하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유가도 11%까지 빠졌다가 어제도 되게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걸 체크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좀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간략하게 준비한 차트 먼저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다우지수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일간 차트 보시면은 이 선을 깨기에는 좀 서운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급락 이후에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요 이제 큰 음봉 사이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네.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이거 좋은 신호로 보긴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그걸 갖다가 굳이 그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P 500 위클리를 볼 것 같으면은 저 나름대로 또 살피는 변곡점은 다음 주, 즉 12월 들어서가 중요하다. 네. 12월 들어서 이것이 계속 추세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꺾일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기면서
그냥 녹아나는 장인지. 나스닥은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중간에 십자형 도지 윗꼬리 달리고 아랫꼬리 달리고 굉장히 어지럽게 왔다가 더 랠리를 펼쳐왔는데 이 정도 과매수 국면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아까 S&P 500에서 나왔던 12월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보시면은 2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쿵쿵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거 같아요. 오미크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급락을 이끌어내니 자산 시장에 그러면은 또 여기서 시장의 그 어떤 얄팍한 기대 네. 혹시나 또 연준이 속도 조절할까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혹시 또 오미크론 때문에 작년 3월 같이 한번 이게 또 기회가 올 수 있을라나 이런 얘기들이 어제 막 여기저기서 회자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서글펐습니다. 예. 서글펐다. 서글프더라고요. 예. 이 오미크론 뭐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 자꾸 변이가 나오고 세상은 다시 또 뭐 봉쇄가 되니 만에 이런 바이든 대통령은 봉쇄 없다 그랬어요. 네. 자기들 잘 안 끼는 마스크만 잘 끼고 백신만 맞으면 된대요. 뭐 그런 식인데 그걸 갖고 무슨 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인가 이러고 있는 이 시장 내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네.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놓치고 있는 것은 작년 3월 같은 장 기다리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미 뭐 파월에 그거는 대충 오늘 사전 공개돼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파월 입에서 우리 테이퍼링을 갖다가 좀 천천히 하든지 뭐 금리를 다시 내리든지 이런 소리 없습니다. 네. 없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작년 3월은 줍줍이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돌리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이미 돌고 있거든요. 네. 정상화 내지는 긴축 쪽으로 돌고 있는 와중에 오미크론 세상은 망가지지만 나는 돈 벌어볼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있으면 잘 지키시고 네. 예, 들어가더라도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달러도 보시면 뭐 하루 쿵 했습니다. 달러 한번 보시면은 데일리 먼저 보시면은 금요일 날 쿵 어제 약간 반등 근데 약하죠 미미한데 자 그러나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달러 강세 네. 그런 상황이고 WTI 보십시오.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일일이 뭐 내가 얼마에 팔고 사고 그걸로 이런 차트 안 나옵니다. 이건 전부 기계예요. 그냥 유가가 오를 것이다. 뭐 다들 월가에서 100불 거르고 있고 어제는 또 JP모간이 내년에는 125불 브렌트유 기준으로 네. 후내년에는 150불 간다고 막 전망을 내놓고 이러는 와중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으니 원유롱으로 붙어 있다가 오미크론인지 뭐 누군지 뭔지는 몰라도 뭐가 나왔다 하니 옆에 놈 던지고 그 옆에 놈 던지고 하니 나도 던지고 하다 보니 이 장이 왔던 거죠. 네. 이 장이 왔던 건데 그런데 어제 한 6% 7% 반등 나오나 했습니다만 결국 종가는 2% 네.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요거는 다음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래? 너희들이 무슨 뭐 석유 파동이 온 것도 아니고 이 와중에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고 하는 진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나오면 우리도 증산 안 할래? 라고 나올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 지켜볼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많은 가운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오미크론은 뭐 어제 화이자 CEO도 인터뷰에서 했는 말이지만 이게 지금 백신이 통할란지 어느 정도 위력적인지 한 수주는 걸린다. 네. 그러니 이거 갖고는 말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장의 변동성 장세는 이미 시작했었고 오미크론 때문에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와중에 하루하루 흘러갈 것 같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존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존의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슈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그 손현정 앵커가 예. 그 항공모함 함장님하고 예. 제독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제가요? 예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제독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6월, 9월, 12월 세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할 것이다. 내년에. 내년에. 네. 그리고 아마 2023년에는 적어도 2번 이상 할 거고 테이퍼링의 규모도 제 기억이 맞죠? 네. 150억 달러 하려고 했던 거를 300억 달러로 늘려서 아마 6월 달 중단이 아니라 3월 달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골드만삭스한테 그런 어떤 내용을 끄집어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저커버그도 그 정도 해야지만 주식경제 앵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그런 항공모함 제독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지금 오미크론이 터졌는데 이 오미크론 사태가 예견되지 않았느냐? 충분히 예견됐거든요. 진짜로 예견됐습니다. 예. 수많은 변이 가능성들이 예. 얘기됐는데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WHO에서 우려 변종이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순간 900포인트 확 빠져버렸어요.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미국 시장과 진짜 이 커플링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순식간에 100포인트 정도는 빠져버려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안 빠지고 카바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계적인 네. 매도 매수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요거는 조금 보험으로 좀 놔두자. 요 시장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증시를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 환율을 놓고 보면 1180원대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1200원대로 가지 않고 예.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시장만큼은 일종의 그 위기 대응의 금고 정도 이렇게 얘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ATM 머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ATM 머신으로도 보기도 하지 지금 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이 차트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달러원하고 달러 인덱스 차트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제목을 은근히 강한 원화라고 잡았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 10월 12일 날 우리가 장중에 1,200원 올라갔었거든요. 네. 1,200원 올라갔으면 그때인데 그때 달러 인덱스 위치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이후에도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금 96까지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94가 채 안 되는 93점 얼마 이러던 게 지금 96.8, 97에 육박하는 이 정도까지 오는데도 우리 달러 환율은 쫓아는 가지만 그러네요. 그러죠. 한 1,200원까지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 지금 이 1,200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불안한 와중에도 1,200원대에 쉽게 안착이 안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우리나라 달러 많다. 네. 예. 기본적으로 경상 거래를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달러 많고 뭐 이렇게 우리가 주식만 이렇게 들여다봐서 외국인 그저 뭐 팔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는 유입 자금도 적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하겠다고 들고 나가는 걸 충분히 커버할 정도고 거기에다가 우리 한은의 또 선제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네. 이게 원화가 이렇게 뭐 1,200원 위로 길길이 뛰는 달러원 환율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제가 봐서는 뭐 그거 같아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지금도 아마 우리 체감 지수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플러스로 유지시켜 놓으면서 네. 지수의 낙폭은 제한시키면서 네. 그러나 많은 종목들에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러나 기존의 테마 그러네요. 뭐 타고 있는 게임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은 아직도 기운이 살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여기서 계속해서 뭐 그거 ATM기로 활용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저는 아예 주변 분들한테서 많이 듣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특히. 네. 야, 우리 옵션 잘 모르겠고 예. 그걸로 돈 벌 자신도 없고 예. 위클리 옵션 좀 없애주면 어떨까? 음. 차라리 그러면은 수요일 날 급락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음. 괜히 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공매도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문제가 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매도는 네. 맞는데. 공매도야 뭐- 예, 그런데 네. 그런 특징을 외국인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 서면 답변이 공개가 네네. 됐잖아요. 앞서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은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오미크론의 우려가 구인난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예, 그게 지금 요겁니다. 지금 CNBC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탄약 떨어져가는 요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파월이 오늘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상원에서. 그런데 사실 그 발언할 내용을 갖다가 사전에 이제 언론에 공개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는 대충 나왔습니다.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공급난 교란이 좀 심화될 수 있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네. 갑자기 아니 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LA항, 뭐 롱비치항에서 하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당분간 좀 쉴래요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여기저기 뭐 봉쇄가 나오고 한다면은 중국은 중국은 또 그거 아니에요. 완전 무관용. 어디 그렇죠. 한 군데 한 명만 나오면 그냥 그 지역을 갖다 다 봉쇄해 버리는 그렇죠. 그런 식이란 얘기는 중국에서의 어떤 공급 부문이 좀 막힐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려를 한다 하는 정도였습니다만 말씀 살짝 뭐 그거 대비친 그거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밟아왔던 통화 정책의 정상화까지도 그거 할 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인데요. 이 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오피니언 칼럼인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 제대로 번역하는지 한번 보세요. 두려운 것은 네. 인플레이션이 여기 머물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다는 그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간다. 이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은 와 있고 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이러다가 가는 게 아니고 당분간 계속 갈 것 같다 하는 그 네. 얘기. 예. 그런데 이 IIF 국제금융협회에서 그 워닝을 한 것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스톰을 갖다가 인플레이션 폭 스톰을 갖다가 경고했는데 네. 이거는 결국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뭘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하면은 스파크 리세션이죠. 경기 네. 침체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저는 이 부분이 더 겁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out of ammunition이에요. 탄약은 떨어져 가는데 네. 실탄은 소진됐는데 이제 대응할 뭐가 마땅치 않은데 이 와중에 인플레가 이렇게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 국제금융협회 며칠 전에 19일 날 나왔던 그거 말입니다. 예. 퍼펙트 글로벌 인플레이션 스톰입니다. 예. 무슨 제목을 이렇게 무시하게 답니까? 예. 이지머니 눈먼 돈들하고 예. 그리고 타이트 스플라이 공급망 교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인데 거기다가 요거 이어서 우리 국내 언론들 보도한 거 보세요. 한국경제 여기 지금 저 중앙일보에서 가져온 캡처한 겁니다만 예. 이게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우리 GDP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네. 가계부채 37개 대상국 가운데 제일 높아. 네. 전년 동기 대비 변동폭도 증가 속도 제일 빨라. 우리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따져도 엄청나게 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미크론 이야기가 자칫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네. 뭐 투자가 어떻게 된다, 네.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현금을 가져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실상에 아주 그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오기 전에는 구름의 그 농도가 진짜 새카맣습니다. 완전히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이 새카맣죠. 하늘이. 그러면 이제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5분 내로 피하는 게 토네이도를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안 피하다가 다 뭐 돌아다닙니다. 예. 하늘 위에서. 그런데 방금 주신 말씀은 인플레이션 토네이도가 지금 먹구름대가 좀 쫙 몰려왔는데 가스관도 터지고 다 터져가지고 스파크만 탁 일면 이게 막 폭발까지 일어나는 상황.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방수가 불을 끌려고 물자동차를 가져가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 주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는 그대로 안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이 신용으로 지금 매입하신 분들은 또 개인 투자가들은 또 계시고 네. 그러면 방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손절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베스트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 예.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에이 저게 진짜 퍼펙트 스톰이야. 퍼펙트 스톰은 아니야. 그냥 우리 동네만 지나가고 옆 동네만 지나가면 돼. 이런 네. 생각을 또 나무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자는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진우 예.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좀 불안정하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사이즈믹 시프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진이 나면 이게 판이 바뀌거든요. 흔들면은 이게 사이즈믹이 판이니까 흔들린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체 경제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MMT라고 하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안정축을 만들 수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전기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미래 희망적인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좀 불안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너무 보수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묻다가 자꾸 이제 머리에 남아서 예, 그만해라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꾸 이런 어떤 그게 드는 거죠. 과연 뭐 600불이 됐건 1000불이 됐건 이렇게 수표가 막 날라와서 각 가정으로 네. 이걸로 뭐 할까? 지금 당장 주식하지 했던 그 환경 끝났습니다. 네. 추가 실업수당 이제 다 끊겼어요. 끝났죠, 이제. 어지간한 예. 데는. 지난 9월에 그러니 끝났죠. 지금 예. 이 줍줍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걸 갖다가 저는 경계하는 것이죠. 과연 밀릴 때마다 예전 우리 한 1년, 2년 가까이 겪었던 처럼 줍줍할 돈들이 새로운 돈이 있는가 하는 부분의 의문.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안고 가는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도 뭐 바이러스도 사실 우리가 뭐 보이지도 않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누구도 제대로 장담할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사안이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요즘 고민은 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저도 예전에 뭐 FX 딜러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칼같이 손절을 갖다 지키라고 하죠. 네. 손절 지켜집니다. 왜냐? 손절 안 하면 잘리니까요. 예. 그것도 알고 그리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내 돈 아니니까 손절합니다. 예. 규칙대로.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책에서 말하는 이 손절 원칙 갖다 제대로 지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경험하실 텐데 손절 한 3번 하고 나면은 내 계좌가 한 3분의 1 토막 내지는 예. 없어져요. 그렇죠. 그걸로 뭘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전 생각나면 또 이제 끌어다가 예, 쓰다가 예, 또 반토막 나고 예, 자꾸 예.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 같은 걸 썼을 때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절을 당하는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네. 그만큼 하이 리스크죠. 네. 그런데 과연 이 손절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손절을 안 하고 버티는 걸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장이 이어질 것 같은 예감입니다. 네. 그러니 못 견디게 하는 거죠. 지쳐서. 그렇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면서 슬금슬금 빠지면서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들이 들고 계신 예. 아직 지금 뭐 게임주, 메타버스주에 다 올라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우선 그 개념 자체가 안 잡히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으시니까 네. 그런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 계속 녹아나고 있는 이 내 들고 있는 종목 이걸 진짜 던지고 말아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시장의 흐름이나 큰 손들은 던저를 갖다가 자꾸 네. 요구할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터뷸런스를 만나서 갑자기 기체에 흔들림이 있어서 산소호흡기가 딱 떨어지면은 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몇 분 동안 산소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분 동안 나옵니다. 예. 그 사이에 기장은 기압을 낮추기 위해서 저공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산소호흡기가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은 15분. 이거를 아마 좀 유념해 두시고 현재 시장을 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지수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지금 연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2,900선을 이탈을 하면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8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2,800을 지났군요. 네. 예, 오후장에는 또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준우 소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우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